자, 이 정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요즘 이제 가장 시장에서 나온 게 분담금이잖아요. 분담금의 그 원인을 깊이 따져가면 첫 번째는 그 공사비거든요. 공사비가 도대체 왜 요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첩됐습니다. 제일 큰 건 사실은 전 코로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체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또 한 가지는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얼마나 올랐어요?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를 놓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25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완전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오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500만 원대 공사비 되던 게 750만 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을 못 하죠. 지금은 다 고객 입장에서. 1,000만 원 이상. 요즘에는 이제 1,000만 원 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그래 버리니까 원래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2억이었는데 이게 3억이 되는 상황 자체가 나타나고 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끝까지 가면은 시공사들은 심지어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뭘 합니까?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잠원동에 굉장히 큰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입주 6개월 남겨놓고 거의 5천억 돈을 더 달라고 그 소송을 청구를 하고 공사 중지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중단되면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지체 상금에 대한 거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 언제까지 입주하기로 했는데 중단한 것만큼 입주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는 2주를 가셨잖아요. 내가 입주 날짜에 맞춰가지고 확정을 하잖아요. 근데 몇 달 더 늘어지고 뭐하고 하면 전세를 또 추가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또 연장 계약을 몇 달만 해주는 착한 주인도 있겠지만 나가라고 할 그렇지 수도 아니요. 있잖아. 아니 너 하려면 2년 이상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그 기간 동안 공사 중단할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 소장님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게 이 분담금이 높아도 프리미엄 아파트를 갖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분담금을 낮추더라도 조금 저렴하게 가는 게 나은지. 대부분의 니즈는 뭐냐면 분담금은 안 내면서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시죠. 이거 뭐든지 제가 보기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사업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관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뭐냐면 최고가 아파트, 내 개발 이익을 최고로 높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차별을 하고 희소같이 있게끔 해야 돼요. 아 희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적용해 가면서 할 때 물론 그런 공사비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항상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더 내면 200원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건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희소성의 가치는 그거를 넘어서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의 그 하이엔드 아파트하고 그리고 이제 또 타사의 모 아파트가 있어요. 둘 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고 입주 시기가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저희는 계속 하이엔드, 즉 상품 자체에 대한 고급화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15% 정도 더 비쌌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세 차이는 둘 다 한강변에 있는 좋은 입지를 최고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14억의 차이가 나요. 동일 평형 기준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원래 14억이 낮은 쪽은 4천만 원의 분담금을 더 내면 되는 거였어요. 4천만 원이 거의 35배에 들어서 14억의 가치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 강남 쪽에서 뭐 일하시면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법률적인 재미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강남 지역이요? 네. 강남 지역은 사실 에피소드보다는 네. 아파트도 비싸니까 네. 용역비도 비싸고 할 것 같잖아요. 네. 거기가 제일 쌉니다. 네? 왜요? 그리고 참고로 조합장님들 월급도 네. 그 딴 지역에 비해서 강남이 제일 낮아요. 왜요? 아! 돈이 많아서 그냥? 일단은 강남에서는 조합장이 가지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냥 단체의 장, 그냥 이 정도 의미만 있었는데 요새는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도를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관에 넣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막 제거하고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무적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뭔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라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대인을 할 때 뭔가 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신뢰감을 주고 서로 뭔가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대인 스킬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그런 데들은 사업이 잘 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업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공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공포. 네, 그로 인해서 뭔가 상대방이 더 많은 빵을 취해가지 않을까. 지금 건설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뭐냐면 1,0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목표 수익률을 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는데 5% 네.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5%예요? 5%밖에 안 가져가요? 5, 6%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익은 5%고 또 일반 관리비 성격해서 보통 보면 10에서 12%예요. 일반 관리비라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건비나 지금 본사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 수주를 해서 최소 짧게는 5, 6년에서 많게는 10년 동안을 보면서 이 외형 자체의 5%에서 6%를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가요. 그 수주하는 과정이 이게 뭐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현장 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그런 뭐 조건들을 막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를 선택을 하면, 낙찰을 하면 뭘 해주겠다 그냥. TV 주겠다. TV는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구나. 아까 뭐 이주 대책비를 얼마 주겠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히려 이제 불신이 싹 드는 것 같아. 예전에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거 우리 많이 아는 그것도 몇천억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 아기 다툼이 일어나서 6개월인가 거의 1년 가까이 공사 중지되고 또 서울시에서 나와서 중재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몇천억이면 해결될 게 몇 조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불신을 정말 건설사들도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난 노력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결국은 그 간극 자체를 줄이는 건 지속적인 소통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소통이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건설사가 손해보는 건 원하지 않아 라고 고객들 말씀하세요. 손해가면서까지 하는 건 원치 않지만 왜냐하면 그러면은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 최대의 어떤 이익을 남기도록 맞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이주비 조건에 가장 좋은 품질을 원하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 욕망은 뭐 나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네. 그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또 그 법 적용되는 그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용적률 혜택도 줘요. 350%까지 주기도 하고 네.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처음에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쏠렸어요. 와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데가 없습니다. 진행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기 이제 서울이 아니잖아요.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집값이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해요. 5억 정도 하는데 35평에서 35평 그대로 하는데 이제 분담금을 한 5억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좀 너무 이한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이 집값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러면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형성된 그 신축 아파트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대략적인 가격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는 거죠. 아 근데 분담금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 뺏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부 체납이랑 뭐 심지어 현금으로 이제 원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땅을 뺏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걸 임대주택 주는 경우. 임대도 가져가고 이거를 선택적으로 한 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엔드예요, 엔드. 요즘 아파트 짓는 게 예전에 3년이었거든요. 3년이면 지어졌는데 요즘 5년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제도나 이런 법규들을 다시 한번 좀 현실에 맞게 사업성을 고려하면서 재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천편일률적으로 입지와 사업성에 상관없이 일단은 공공의 기여를 이만큼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반드시 좀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신 게
사업성을 고려한 공공기여라는 말이 저는 이거는 인허가청이나 지금 뭐 정치하는 분들이 꼭 이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제대로 제도화가 되면요, 지금이랑은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압구정에 물론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신혼부부나 이런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애 첫 주택 이런 것도 돼요. 저 10년 넘게 그거 부었는데 10만 원씩. 아, 그런 분들이 100만 명이에요. 공덕을 많이 쌓으셔야 되는 결론 듣고 말씀. 아니 거기다 또 돈이 있어야죠. 아, 그 제일 큰 게 그거지. 배도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근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거기 사시는 남자분을 만나시면 돼요. 아직 도장 찍기 전에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는 이슈인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뭐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뭐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힐링을 했어요? 아 우리는 힘들었는데. 아유, 기빨려. 그래 제가 살게요. 아니 와인도 샀는데 이것도 사시겠어요? 자 우리 끝내면서 우리 이한 씨 압구정에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운을 띄워주면 됩니다. 순발력. 우리가 운을 띄워주면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멋진 구 구석구석 감성이 살아나는 압구정. 정말 한 번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야 역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사는 남자는 역시. 정말 확실히. 가자, 특공대. 오케이.